자, 오늘 이제 11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벨린저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벨린저 선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원소속 팀이었던 LA 다저스에서 논텐더 되면서 이제 FA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올해 연봉이 1,700만 달러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9홈런에 68타점, 근데 타율이 2할 1푼밖에 되지 않았었고 OPS도 0.654, 그러니까 0.7도 되지 않으면서 뭐 반등에 실패했다. 사실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아니 지난해 WRC로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게 오르긴 했는데, 하지만 벨린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부활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벨린저 선수가 FA 자격을 얻기까지는 사실은 내년 뛰고 나서 이제 FA가 되는 그렇죠. 선수였죠. 이제 내년이 즉 연봉 조정 마지막 해였는데,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내년 연봉 조정 마지막 해 예상 금액이 1,810만 달러. 이거를 쓰고서 1년 더 부활에 베팅해 보기는 이제 아깝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대비 활약이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벨린저를 논텐더하고 더 싼 금액에 잡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벨린저 선수 지금 시장에 나왔잖아요. 지금 10개 구단 이상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뭐 단연 계약도 받았지만 이제 한 시즌 재수를 선택하고 다음 시즌에 자신의 평가 제대로 받겠다, 이런 이제 심산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관심을 보이는 팀 중에 또 눈에 띄는 구단 뭐 콜로라도가 또 이제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역지인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부진을 겪고 있는 벨린저가 타자 친화적인 쿠어스필드에서 뛸 경우에는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들 이제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에서 뛸 때도 인상 깊게 보셨겠습니다만, 투수들의 무덤, 격으로 얘기하면 또 타자들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쿠어스필드. 그렇죠. 쿠어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덴버시가 해발고도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희박하고, 따라서 같은 이제 발사각도, 같은 타구 속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공기 저항이 없다 보니까 타구가 더 뻗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쿠어스필드가 쓴 방법은 이제 구장을 넓게 짓는 거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장을 넓게 지으면서 홈런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낮출 수 있었지만 반면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최악의 구장이 되고 말았죠. 2루타도 많이 나오고 3루타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수비를 잘하는 외야수도 꼭 필요한 지금 콜로라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올 시즌에도 이제 득점 파크 팩터가 1.459였거든요. 이게 중립구장보다 약 46% 가까이 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정 대비 홈에서 이 정도의 득점 상승 효과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구장이 얼마나 타자에게 친화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더 심각한데, 파크 팩터 2위가 신시내티였거든요. 여기도 물론 타자 친화 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인데 여기가 1.164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쿠어스필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가 차이가 나는, 진짜 압도적으로 타자 친화 구장인 곳이 바로 이 쿠어스필드다. 그렇죠. 쿠어스필드에서 노히터를 기록한 걸로 유명한 노모 히데오 같은 경우에도 노히터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네. 통산 평균 자책점이 7점대인 거 아십니까? 그쵸. 커쇼도 올라가기만 힘들어했고. 쿠어스필드에서 잘 던진 투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 투수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올 시즌에는 쿠어스필드에서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통산으로 봤을 때는 이 벨린저 선수가 쿠어스필드에서 46경기 동안 타율 2할 8푼 9리, OPS 0.924 좋은 성적을 또 내왔거든요. 별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쿠어스필드에서는 더 잘해야 돼요. 네네네. 네. 지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또 마땅한 중견수 자원, FA 자원이 없다는 것도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대어, 중견수 최대어는 역시 니모 선수겠죠. 뭐 에런 저지 이제 우익수로 분류를 한다면.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키어마이어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니모는 타격 생산력이 생각보다 이제 출루율이 높기 때문에 잘 나오는 편인데, 키어마이어는 수비를 제외한 공격 재능 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콜로라도가 벨린저를 영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대치가 있잖아. 네. 반등했을 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벨린저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콜로라도에 지금 중견수로 뛰고 있는 선수 누구냐? 뭐 요나단 다자 선수, 이 선수 김하성 선수 타고 맨날 걷어갔었던 선수로 좀 인상 깊으셨던 그렇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물론 타율은 간신히 3할 1, 2, 3할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타격 슬래시 라인이 3-3-3이에요. 출루율도 3할 때, 장타율도 3할 때. 그러니까 생산성이 생각보다는 낮은 그렇죠. 선수다. OPS가 0.733. 그러니까 쿠어스필드에서 사실 0.733이면 거의 WRC 플러스는 80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견수 부분 콜로라도의 이제 WRC 플러스를 보면은 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100이 평균이니까 평균에 비해서 18% 더 낮은 이 득점 생산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WAR도 0.00이었습니다. 공격 부분뿐만 아니라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팀의 중견수 포지션이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이 벨린저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견수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서도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건 벨린저를 콜로라도가 영입하는 거에 대한 평가이죠. 네. 타석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수비만큼은 평균 이상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뭐 타석에서는 진짜 뭐 올 시즌만큼 한다 쳐더라도 수비는 잘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콜로라도의 내년 예상 페이롤이 1억 5,800만 달러 벨린저 하나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이 갈 정도는 아닌 그런 재정 상태이긴 합니다. 사친세의 기준선이 2억 3,300만 달러이니까 콜로라도 로키스의 관중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했을 때 1억 5,800만 달러 이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지 아까 얘기했던 덴버 포스트 여기에서 이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기 보도를 했는데요. 이 덴버 포스트가 가진 의문은 벨린저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선수다.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 선수 뭐 신인왕이었고 MVP였고 이런 건 잊지 말아야 된다. 여전히 훌륭한 외야수이자 주자이지만 콜로라도가 지금 단년 계약을 벨린저에게 줄 만한 팀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벨린저를 영입했을 때 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 벨린저가 받는 단년 연봉이 분명히 적진 않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10개 구단이 달려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810만 달러, 그러니까 연봉 조정을 했을 때만큼 받을 수는 없겠지만 1,000만 달러 그 부근에서 형성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벨린저가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해봐. 그러면은 콜로라도 같은 구단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돈을 날리는 것도 날리는 거고 만약에 진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우승권 혹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벨린저 하나만으로 노릴 수 있는 팀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잡아놓을 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벨린저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로라도 로키스는 2018년 이후에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죠. 올 시즌에도 68승 94패.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었는데요. 하지만 뭐 덴버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팀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관중수를 보여주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관중 동원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벨린저 선수의 영입이 진짜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사실 콜로라도가 올 시즌 앞두고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입했을 때 아니 얘네는 뭐 아레나도 보내고 뭐 다른 선수들 보내고 이러면서 갑자기 브라이언트를 왜 데려왔지? 의아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 브라이언트를 영입한 것도 결국에는 이 홈팬들에게 스타를 그래도 하나쯤은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팀의 기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트의 비유를 하면 더 불안해지죠. 아 그러니까 브라이언트의 영입이 사실 족저근막염이 발견되면서 최악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MVP를 수상했었고 두 선수 모두 잘생겼습니다. 스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스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의 영입 방향성에는 사실은 어긋난 영입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홈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는 뭐 벨린저도 뭐 비슷한 그런 이제 흐름에서 영입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이 벨린저 선수의 이제 선택이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주전 기회를 많이 받고 붙박이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위 팀 혹은 이제 뭐 리빌딩 팀에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진짜 좀 전력이 좀 되는 뭐 가을 야구도 가 볼만한 그런 팀에서 하나의 이제 부품으로 좀 활약을 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게 좀
갈리네요. 뭐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팀 중에서 콜로라도 외에도 이제 토론토 얘기도 저희가 드렸었죠. 브랜든 니모 영입에 실패했을 경우에 토론토가 분명히 벨린저 영입에 관심이 있을 거고, 또 다저스의 라이벌 구단이긴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얘기, 그리고 또 시카고 컵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또 픽 손실도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벨린저가 어느 팀에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게 다저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품기가 어려워진 그런 선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MVP 그리고 이제 신인왕을 탔었던 선수이니만큼 기대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제 벨린저 선수가 진짜 이 타자들의 천국인 쿠어스 필드에 가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팀을 찾게 될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 스토브리그 가장 큰 이제 궁금증,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제 클래식 스탯만 보면은 사실 쿠어스필드를 쓰면은 당연히 반등은 하겠지만 WRC 플러스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 지표. 사실 조정 지표를 봤을 때 벨린저가 만약에 타격 메커니즘을 가다듬지 못한다면은 사실 클래식 스탯만 늘어난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벨린저 선수의 또 새로운 행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벨린저 선수의 행선지 어디가 됐으면 좋겠는지, 또 예상하는 계약 규모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컨텐츠를 통해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